여러분 반갑습니다. 미파 교육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조 핵심 분야별 핵심 파악 관리는 종합생산성 경영 TPM 추진 프로그램 핵심 5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PM 활동 본주별 정예 방향 관리는 계획 보전입니다. 계획 보전 추진 방향을 보면 활동 지향점으로는 고장 제로, 예방 보전 체계 정책화, 그 다음에 인풋 저감, 전문 보전 프로세스 개선, 그리고 아웃풋 향상, 계량 보전, 자재 보전 지원 등. 그리고 성과 측정 지표는 설비 고장 건수 시간, 그 다음에 에너지비, 그리고 에너지 원단위, 그리고 설비 수명 연장 효과 금액 등입니다. 적용 수법에는 고장 제로와 예방 보전 기술 체계, 그리고 예지 보전 선진 기술 검토 및 적용, 컨설팅 지원 방안으로는 고장 제로와 에너지 감축 컨설팅 선진 사례 전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획 보전 추구 방향입니다. 계획 보전은 가로로 가는 활동과 세로로 내려오는 활동이 있는데, 가로로 가는 것은 계획 보전 효율화 활동으로서 보전 주기, TBM 체계, 타임 베이스드 메인테넌스입니다. 그 다음 보전 표준화, 정보 체계, 그 다음 윤활 관리, 정도 관리, 스페 파트 관리, 예산 관리, 그 다음 RCM, 신뢰성 중심 보전, 이런 영어로 Reliability Centered Maintenance 약어입니다. 이런 활동들은 인풋들을 저감시키는 활동입니다. 그리고 아웃풋 향상은 세로로 내려오는 활동으로서 설비 어베일리빌리티 향상 활동입니다. 이런 설비 어베일리빌리티는 MTBF 플러스 MTTR을 분모하고 분자는 MTBF가 되는 식이 되는데, MTBF는 연장하고 MTTR은 단축하면 어베일리빌리티가 향상됩니다. MTBF는 Mean Time Between Failure, 즉 고장 간 평균 시간을 의미하고 클수록 좋습니다. MTTR은 Mean Time to Repair, 평균 수리 복구 시간으로서 짧을수록 좋습니다. 이 어베일리빌리티 향상 활동에는 자주 보전 지원 활동과 계량 보전 활동, 예지 보전 활동, 그리고 3년 3적 계획 보전 활동이 있습니다. 3년 3적은 현장 현물 현실, 3적은 즉시 적응 적좌 해당되는 활동으로서 이 4개는 아웃풋 향상에 기여를 합니다. 이는 낭비 제로와 고장 제로, 불량 제로, 재해 제로에 기여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이 인풋 절감과 아웃풋 향상, 이것이 어우러져서 계획보전 체제 확립이 시행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계획보전 주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계획보전 관련해서 이 욕조곡선을 가지고 계획보전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욕조곡선은 이 고장률에 해당되는 곡선인데, 이렇게 된 부분이 바로 욕조처럼 생겼다 해서 욕조곡선입니다. 이는 세로축이 고장률이고 기호로는 란다 T 기호를 씁니다. 가로축으로는 시간이 됩니다. 초기에는 고장률이 감소되다가 또 일정이 유지되다가 말년에 가면 다시 고장률이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욕조곡선 형태가 됩니다. 여기서 고장률이 감소되는 구간, 이걸 초기 고장 기간이라고 하는데, 이 DFR이라는 기호는 Decreasing Failure Rate의 약어입니다. 즉 감소형 고장률을 나타내는 곡선이 이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고장률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 CFR입니다. Constant Failure Rate, 일정량 고장률을 보이다가
이제 말년에 즉 내용 수명이 다한 경우에 다시 고장률이 올라가는, 그리고 여기서 폐기가 되는 형태가 됩니다. 이 전 빨간 선으로 된 이 부분이 이제 increasing failure rate 해가지고 증가형 고장률을 나타내는 것인데, 기간을 놓고 보면 조기 고장 기간, 우발 고장 기간, 만무 고장 기간으로 됩니다. 그런데 이 빨간 선으로 되는 것이 정상적인 경우에는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걸 파란 선처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고장률이 다운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예방 버전으로 트러블이나 고장 감소를 하고, 그 다음에 개량 버전으로 수명 연장을 시켜서 효과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저기는 TPM이 도입 실시되면 개별 개선 개량 버전 이런 것이 실시되어서 감가상각이 끝날 무렵, 여기입니다. 감가상각이 끝날 시점에 최적 설비가 탄생되고, 이때부터 더 기간이 연장돼서 설비가 사용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설비 투자가 없이 더 설비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경영에 굉장히 크게 기여를 하는 이런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DFR은 Decreasing Failure Rate, CFR은 Constant Failure Rate, IFR은 Increasing Failure Rate 약어입니다. 그 다음에 계획보전 관련한 계획보전 스텝 추진 체계입니다. 계획보전은 0스텝부터 6스텝까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진행합니다. 0스텝은 삼정 OS 활동과 자주보전 지원활동 등이 중심이 되는 활동 스텝입니다. 이런 계획보전 준비체계 구축, 그 다음 삼정 OS 활동, 눈으로 보는 관리 활동, 자주보전 지원활동 등으로 구성됩니다. 삼정 OS는 정위치 정품 정량, OS는 정리정돈 청소 청결 습관화입니다. 이 제로 스텝이 하게 되면 이제 원 스텝을 추진합니다. 기본 조건 체계 구축으로서 설비 평가 현상 파악, 기본 조건 기준 정비, 그 생산에서 의뢰 들어온 의뢰 불합리 개선 지원, 그 다음에 자체 발견 불합리 개선, 보전 기능 교육 훈련 등을 진행합니다. 그다음 원 스텝 진단 후에 합격되면 투 스텝을 진행합니다. 열화보건 약정 개선, 이런 고장 분류 정리, 고장 해소, 열화보건, 설비 설계상 약정 개선 등을 추진합니다. 투 스텝 진단 결과 합격이면 3 스텝을 진행합니다. 정보관리 체계 구축으로서 기본 조건 기준화, MP 정보 활용, 보전 정보 정산 자료 보완, 보전 예산 관리, 보전 자재 관리 등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MP는 보전 예방입니다. 그 다음 이어서 3 스텝 합격되면 4 스텝을 진행합니다. 정기보전 체제 구축입니다. 이런 정기보전, 즉 TBM 체계 구축과 보전 표준화, 공구관리, 윤활관리, 정도관리 등을 추진하도록 합니다. 4 스텝 진단 결과 합격이면 5 스텝을 진행합니다. 예지보전 체제 구축, 내용은 예지보전 체제 구축으로서 CBM 체계, 그리고 계량보전 활성화, 보전기준 교육훈련 등이 해당 내용입니다. 5 스텝이 진단 결과 합격이면 6 스텝을 진행합니다. 계획보전 체제 완성, 이는 보다 높은 수준 활동 검토와 보전 현장 종합평가, 그 다음에 보전 시스템 종합평가 등을 추진하도록 하는 스텝을 뗍니다. 이 스텝은 보전 체계에 미흡한 상태에서 전문 보전 체계가 구축되고 개량 보전 개선 활동이 활성화되고, 그래서 선진 보전 수준으로 되도록 0스텝부터 6스텝까지 단계별로 추진하는 내용이 바로 전문 보전의 TPM인 계획 보전 활동입니다. 그 다음에 품질 보전 활동이 있습니다. 이 품질 보전 추진 방향인데, 특히 품질 보전 관점에서 중요한 사항은 이거 품질 보전을 누가 추진하는가 하는 겁니다. 품질 관리에서 추진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품질 보전은 생산에서 추진돼야 되는데, 이 품질 보전도 한 개 본주다 보니까
자주 보전을 제끼고 품질 보전만 할 수도 없고 해서 이 품질 보전을 자주 보전 6스텝 때 모델 진행하고 자주 보전이 정착되면 이제 품질 보전을 또 추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이 올바른 추진 방향입니다. 또 공정기술팀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공정기술에서 이 품질 보전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품질 보전 추진 방향입니다. 활동 지향점으로서 불량제로 공정조건 체제 정착, 그 다음에 불량제로 설비조건 체제 정착, 그 다음에 크레임제로 공정설비 미결한 개선 등이고, 성과 측정 지표에는 품질 불량률과 품질 크레임 건수 또는 금액이 됩니다. 그 다음 적용 수법에는 유지 플러스 개선 8자 전개, 유지 플러스 개선 품질 보전 8자 전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잠재 불합리 박멸 PM 분석이나 FMEA 등이 쓰입니다. 컨설팅 지원 방안으로서는 품질 불합리 90% 감축, 컨설팅 선진 사례를 전수하도록 하면 좋습니다. 특히 품질 보전만 가지고 삼성 계열사인 제일모직 여수사업장에 자주 보전 6스텝에 품질 보전을 진행하도록 했는데, 직접 컨설팅을 2년 반 하면서 그 불량 이거를 94%를 줄였습니다. 94% 걷어내고 불량을 혁신적으로 다운했던 컨설팅 실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품질 보전 추구 방향입니다. 품질 불량은 제품 설계기인, 설비 정밀도 환경기인, 가공조건 기인, 재료기인, 취급자 기인 등으로 해서 품질 불량이 납니다. 이 품질 불량을 내지 않기 위해서는 품질 불량이 내지 않는 설계를, 제품 설계를 하고, 또 품질 불량이 나지 않는 설비나 환경을 유지하고, 품질 불량을 내지 않는 재료를 확보하고, 설비에 강한 인재 육성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왼쪽에 있는 재료기인까지는 이 품질 보정이 되도록 하기 위한 설비 관리와 공정 관리와 재료 관리가 관계되는데, 이 품질 보전 관점에서는 이 파란 바탕에 있는 이 영역이 품질 보전 활동에 관련되는 바탕, 파란 영역에 해당되는 분이 품질 보전에 관계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이는 이제 PM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진행되는데, 이 품질 특성과 설비 정밀도, 가공 조건, 환경 조건, 제품 설계, 재료 등과의 관련성을 우선 추구합니다. 그런 다음에 불량이 나지 않도록 하는 조건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불량을 내지 않도록 하는 조건을 관리하는 이 조건 설정과 조건 관리를 해서 불량 제로가 실현되도록 합니다. 근데 조건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는 유지관리 능력이 향상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취급자 기인하는 설비에 강한 인재 육성을 통해서 자주 보전 활동과 기능교육 훈련 등이 백업이 되어 가지고 유지관리 능력이 향상됨으로 해서 원인계 발견, 이상 발견과 신속 정확한 처리 능력을 높여 가지고 불량을 내지 않는 조건 관리가 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품질 보전 영역은 이 파란 영역에 해당되는 이 부분이 품질 보전 영역입니다. 품질 보전을 추진하기 위한 스텝 체계입니다. 이는 1스텝부터 6스텝까지 진행합니다. 1스텝은 워스트 공정 안정화 1차를 추진하도록 합니다. 이 공정 요인 중에서 불량 현상 파악을 합니다. 공정 요인의 불량 현상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 공정에 대한 불합리 보건 평가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대상 공정에 대한 불합리 요인 분석을 하고, 대상 공정 불합리 원인 박멸 활동을 하며, 대상 공정 조건 최적 설정을 하고, 대상 공정 조건 유지 관리를 하고, 공정 요인 불량 감축 효과를 확인하도록 하는 이런 단계로 해서 워스트 공정, 취약 공정, 불량을 많이 내는 취약 공정을 안정화시키는 1차 활동이다 하는 뜻입니다. 6개월 소요됩니다. 그 다음 이어가지고 2스텝은 워스트 공정 안정화 2차 추진을 합니다. 내용은 동일하게 해서 2차로 추진합니다.
그래서 우선 그 워스트 공정 안정화를 먼저 껴하고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3스텝은 워스트 품종 안정화입니다. 품종은 제품의 종류입니다. 이 품종별로 여러 가지 제품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불량이 많이 나는 데를 중점 개선한다 이 뜻입니다. 불량 현상 파악을 하고 문제 공정 설비 보건 평가를 하고 대상 품종 불량 유형 요인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대상 품종 불량 유형 원인 박멸을 하고 그 다음 대상 공정 설비 최적 조건을 설정하고 대상 공정 설비 최적 조건 관리를 하며 품종별 불량 감축 효과 파악을 하는 이런 활동으로 진행합니다. 이어서 4스텝은 워스트 유형 감소화를 하도록 하는 활동을 추진합니다. 이는 불량 유형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 것 중에서 그 개선이 중점적으로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불량 유형별 불량 현상 파악을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 공정 설비 보건 평가를 하고 대상 불량 유형별 불량 요인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대상 불량 유형별 불량 원인 박멸을 하고 그 다음 대상 공정 설비 최적 조건을 설정하고 대상 공정 설비 최적 조건 관리를 하며 불량 유형별 불량 효과 파악을 하는 이런 수협 활동들로 추진해서 6개월간 추진합니다. 이렇게 해서 워스트 유형을 감소시킵니다. 그 다음에 5스텝은 만성 유형을 감소하는 활동이 됩니다. 이는 만성 불량 유형 현상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 공정 설비 보건 평가를 하며 대상 만성 불량 유형별 불량 요인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대상 만성 불량 유형별 불량 원인 박멸을 추진하고 이어서 대상 공정 설비 최적 조건을 설정하며 그리고 대상 공정 설비 최적 조건 관리를 하며 그 다음에 불량 유형별 불량 효과 파악을 하는 이런 활동들로 해서 만성 유형을 감소화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6스텝은 만성 유형을 제로화시킵니다. 만성 불량 유형 불량 현상 파악을 하고 문제 공정 설비 보건 평가를 하며 대상 만성 불량 유형별 불량 요인 분석을 하고 이어서 만성 대상 불량 유형별 불량 원인 박멸을 하며 대상 공정 설비 최적 조건을 설정하고 대상 공정 설비 최적 조건을 관리하며 불량 유형별 불량 효과 파악을 하는 이런 단계로 진행을 합니다. 이는 스텝 설계 개념이 품질 조건이 불안정하다 하는 상태에서 돌발 불량 제로화에 대한 품질 보증을 진행하고 또 추가로 만성 불량 제로화 품질 보증이 추가되어서 품질 불량 제로화가 되도록 이 품질 보증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서 제로화 시킨다는 개념입니다. 이 각계별로 6개월씩 걸립니다. 그래서 총 1스텝부터 6스텝까지 3년 걸립니다. 3년간 추진해서 제로화 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MP 초기 관리 활동입니다. MP는 이제 보전 예방입니다. 보전 예방 초기 관리 추진 방향으로서 활동 지향점은 초도 제품은 초도 품이라 하기도 합니다. 초기 출시품 그런 뜻입니다. 초도 제품 품질 불량을 제로화시키고 설비의 바람직한 성질을 사전 확보를 하고 가동 중 보전 분류 설비 만들기 등이 활동 지향점입니다. 그리고 성과 지표에는 공사기간과 초기 이동기간, 그 다음에 초기 고장 건수와 시간, 그 다음에 초기 불량 건수 금액 등이 지표가 됩니다. 그 다음 적용 수법에는 MP 정보 활용, MP 기준서, 디버깅 체크리스트, 초기관리 단계별 사전관리표 이런 장표가 활용됩니다. 컨설팅 지원 방안은 초기 유동기간 50% 감축 컨설팅 선진사례 전수를 하도록 합니다. 특히 이 MP 초기관리에 대해 가지고 컨설팅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국내에서 유일하게 삼성이라든지 우리나라 큰 대기업 위주로 이 MP 초기화에 대해서 컨설팅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도 한 열 몇 군데 됩니다. 제가 직접 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한 완벽한 매뉴얼까지 구비되어 있는데 ATPM 컨설팅에서 구입해서 추진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MP 조기관리 추구 방향입니다. 이는 초도품 조기 안정과 LCC 극소화가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LCC는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노 트러블과 노 메인터넌스가 되도록, 그 다음 LCC가 최소화되도록, 열화 손실이 극소화되도록, 가동 중에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추진해서 초도품 조기 안정과 LCC 극소화를 시킨다는 개념인데, 이를 위해서는 목표는 설비 LCC 저감을 10% 다운, 초기 이동기간 30% 다운, 초기 고장 감소 30% 다운, 초기 불량 감소 50% 다운을 이제 목표로 해서 추진합니다. 이 활동 내용 관리는 신제품이나 신설비에 대한 초기 관리인데, 이를 위해서는 설계 기준을 표준화하고 그 다음에 초기 이동기간을 단축을 하며 MP 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이런 활동들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설비의 바람직한 성질 구현은 설비의 바람직한 모습을 구현하고 설비의 바람직한 성질을 구현하며, 설비의 바람직한 성질이라는 것은 신뢰성, 보존성, 경제성, 안전성, 자주보존성, 융통성, 그 다음에 조작성, 이런 다양한 이런 것들이 설비의 바람직한 성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신뢰성, 이것들이 바로 설비의 바람직한 성질들입니다. 신뢰성, 보존성, 경제성, 조작성, 안전성, 융통성, 환경성, 이런 것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설비의 바람직한 성질입니다. 그 다음 현존 설비 개선에 활용합니다. 이런 MP 정보를 활용해서 설비 개선을 하고 계량 보존 활용에 개선을 시키고, 계량 보존하면서 MP 정보를 반영해서 계량 보존이 될 수도 있고, 또 계량 보존한 이 실적 자체가 또 MP 정보로 파악이 돼 가지고 다음 심설비 때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상호보완적입니다. 계량 보존과 MP 활동은 상호보완적입니다. 그 다음에 보존 능력 향상에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이 이 세 가지가 바로 제품 설비 초기관리 시스템 구축 및 활용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이 구축 및 활용을 해서 초도품 조기 안정과 LCC 극소화로 하는 것이 바로 MP 초기관리 추구 방향입니다. 그 다음 MP 초기관리 스텝 추진 체계입니다. 이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제로 스텝 보안 준비, 원 스텝 현상 분석, 투 스텝 MP 체계 보안 정립, 3 스텝 MP 체계 모델 적용, 4, 7스텝까지 MP 체계 수평 전개로 되는 스텝을 해서 추진합니다. 이 제로 스텝의 보안 준비의 목적은 CFD 조직화, 크로스 펑셔널 팀 조직화입니다. 관련되는 팀 요원끼리, 팀 요원의 핵심 멤버가 한 팀이 되어 가지고 활동하도록 하는 것을 CFT라고 합니다. 그 다음 추진 기반 확립, 이게 목적이고, 주요 추진 업무로는 추진 대상 범위를 확정하고, 이제 프로젝트라든지 뭐 공정이라든지 범위를 확정을 해야 됩니다. 스코프를 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 CFD 조직화를 하고 자료 수집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내외 정보를 수집하고 또 계획 수립을 합니다. 그 다음 팀원 교육을 하고 킥오프를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원스텝 현상 분석입니다. 이 목적은 MP 초기관리 현상 파악을 하고 MP 정보 수집 및 축적을 하고 활동 목표를 설정하며 SC 보고, 현황이나 목표에 대해서 SC 보고를 하도록 합니다. SC는 스티어링 커미티,
즉 운영위원회를 말합니다.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주요 업무입니다. 이는 현상조사 및 분석을 먼저 하는데 MP 설계와 초기관리 업무 대상으로 현상조사 분석을 합니다. 그 다음 MP 정보 활용 체계 분석을 하도록 하는데 MP 제안서나 또는 설비 개선 제안이나 개량 보전 정보 이런 것을 통해서 MP 정보 활용 체계 분석을 합니다. 그 다음 자료의 체계적 분리 정리를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활동 목표 설정, SC 보고, 이는 유니트별 현황, 활동 목표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스텝은 MP 체계 보안 정립입니다. 목적은 MP 설계 초기관리 체계 확립으로 정상 가동 중 문제점을 최소화시키고 초기관리 업무를 체계화하기 위한 목적하에 주요 업무로는 각 단계별 MP 초기관리 체계도 확립, 그 다음 각 단계별 MP 초기관리 업무 매뉴얼 확립, 이에는 디버깅 체크리스트 포함입니다. 그 다음 각 단계별 MP 초기관리 활동 양식 및 관련 장표를 확립, 그 다음에 3스텝은 MP 체계 모델 적용입니다. 참고로 이 위에 그 삼각형에 있는 이 부분은 진단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진단 또는 스티어링 커미티에 보고해가지고 진단이 이루어지는, 톱에 의한 진단이 이루어지는 그 부분을 의미합니다. 스티어링 커미티 보고라는 게 이 진단 성격이 있는 겁니다. 품질과 생산성, 납기 측면에 중요 프로젝트에 대해 MP 초기관리 체계 모델 적용을 하도록 합니다. 내용으로는 추진 내용입니다. MP 설계 초기관리 모델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모델 프로젝트의 설계부터 시운전까지 각 단계별로 초기관리를 적용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MP 정보 축적 활동을 또 하고 MP 정보의 표준화 또는 기준화를 합니다. 그 다음 MP 정보 수집 활용과 또 MP 설계 초기관리 유효성 분석 및 확인 등을 하도록 합니다. 자사에 잘 맞는 체계로 됐는지 확인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4회 7회까지는 MP 체계 수평 전개입니다. 이의 목적은 신시스템의 신규 전설비 혹은 대보수 공사에 전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LCC 최적화 등을 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는 주요 업무로는 신시스템의 신규 전설비 혹은 대보수 공사에 적용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LCC 최저가 검토 및 개선을 하고 MP 정보 축적 실시, 그리고 MP 설계화 보완. MP 설계화는 통상 MP 기준서라는 걸 만들어서 MP 설계를 합니다. 그 다음에 릴라이빌리티 신뢰성 수준을 업시키고 코스트 다운하는 개선을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MP 설계 초기 관리 유효성에 대한 분석과 확인을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환경안전 활동이 있습니다. 이 환경안전 활동에 대한 추구 방향입니다. 이런 활동 지향점으로는 안전재해 제로와 그 다음 환경사고 제로와 무죄 사업장 이 달성 유지가 됩니다. 성과지표로는 안전사고 건수, 환경사고 건수, 재해율 등입니다. 적용수법으로는 안전환경, 재해예방 시스템, 그 다음에 재해예방화, 미결함, 잠재결함, 불합리 개선 등이 수법이 될 수 있고, 컨설팅 지원 방안으로는 환경안전 무죄 8배수 달성 컨설팅 사례 전수가 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환경안전 무죄 추구 방향입니다. 이 목표는 환경안전 무죄 사업장 달성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기반 활동으로는 전 부문, 전 계층 기본 지키기가 철저히 되도록 하는 것이 기반이 되고, 전략으로는
행동재해 방지 대책 체계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설비재해 방지 대책이 체계화되고 또 환경안전 제도 확실한 운영되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설비와 시스템, 즉 제도에 대해 가지고 완전한 환경안전 무제 시스템이 잘 운영되도록 해서 무제 사업장이 달성되도록 한다는 것이 바로 목표가 됩니다. 그다음 환경안전 무제 달성 방안입니다. 이런 맨머신 시스템이 잘 구축되도록 해야 되는 것과 매니지먼트, 즉 관리 시스템이 잘 구축되는 것이 두 가지 관점에 중요합니다. 맨머신 시스템은 안전에 강한 사원과 안전에 강한 설비가 되도록 하는 것이 됩니다. 안전에 강한 사원은 행동재해 방지 대책이 되도록 해서 추진됩니다. 그리고 안전한 설비가 되도록 하는 것은 설비재해 방지 대책을 추진합니다. 구체적 대책으로는 행동재해 방지를 위해서는 위험 예지 활동을 정착시키고 오조작 방지 활동을 하며 휴먼 에러 근원 회계를 하고 OJT 개별 지도 등을 하도록 합니다. 언더잡 트레이닝입니다. 그 다음에 설비재해 방지 대책은 잠재 불합리 대책, 그 다음에 정기적 설비 진단과 강제 열화 제로화를 꾀하도록 하고 목시관리 대책 등을 추진합니다. 특히 여기서 이제 방제훈련 실행이라든지 뭐 6대 공해 개선하는 것은 이제 바탕이 되는 공통적인 활동들이 될 수 있습니다. 또 6대 공해라는 것은 전형적 6대 공해로서 대기, 수질, 진동, 그 다음에 토양, 소음, 악취 이렇게 해서 6대 공해로 봅니다. 그 다음에 매니지먼트, 즉 관리 시스템 측면에서 안전환경 제도 운영이 필요한데 이 매니지먼트는 통상 이제 법적 규제 사항들이 다 있습니다. 법적 규제 사항들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자사에서 체계화되고 시행되도록 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안전환경 조직 정비와 안전환경 교육 체계와 안전환경 진단 체계와 신설비 사진평가 등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대책과 운영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재공해 방지 대책이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무제 생산 기술이 확립되게 하고 그 다음에 재공해 제로가 달성되도록 하는데 이때 또 추가로 가미되는 사고로는 재제로와 공해제로 지식, 기능, 기술 이것이 전승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안전환경 시스템 정착되고 분야별 체계 구축과 개별 개선 등이 활성화되는 것이 가미되어 가지고 재공해 제로가 달성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파란 표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중점 항목입니다. 그 다음에 지원 요일화 활동입니다. 지원 요일화 추진 방향을 먼저 보면 활동 지향점은 지원 업무의 품질이나 서비스 향상입니다. 그 다음에 지원 업무의 낭비 손실 배제, 그리고 지원 업무 환경의 최적화 유지 등이 지향점입니다. 성과 측정 지표는 이 지원 부문에 대한 성과 측정 지표가 좀 상대적으로 좀 애매합니다. 이 직무 가치 만족도, 뭐 조직 문화 만족도, 업무 프로세스 개선 건수 이런 것으로 했는데 상대적으로 좀 소프트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보니까 생산 현장에 있는 뭐 불량이다, 고장이다, 이런 생산성이다 하는 그런 것과 대비해서는 약간 좀 애매모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활동 하는데 이 지원 부문의 동참을 유도하기가 아주 체계적으로 되지 않으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원 효율화를 추진한다고 했을 때는 아주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아주 멋지게 만들어 가지고 구체적이면서도 실천 가능하고 효과로 좀 기여되게 하는 그런 체계를 아주 잘 설계되도록 검토해야 됩니다.
여기에 따른 적용수법은 직무가치 ERRC가 있습니다. 직무가치를 높이는 ERRC, 이것은 eliminate 제거, reduce 감소, 그 raise 증가, create 창조입니다. 그 다음에 EDPS 정보관리 솔루션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일렉트로닉 데이터 프로세싱 시스템, 정보전산화입니다. 정보전산화에 대한 그런 솔루션도 필요하고, 컨설팅 관련 지원 방안은 사무효율화 컨설팅 선진 사례 전수가 되면 효과적입니다. 지원 효율화 추구 방향입니다. 지원 효율화는 우선 사무 효율화를 시키는 것인데, 아웃풋 측면과 인풋 측면이 있습니다. 아웃풋 측면에는 품질이나 서비스 향상입니다. 이는 업무 기능의 강화로 품질 서비스 향상되도록 하는 겁니다. 여기는 경영 의사결정 지원력 향상한다 하는 것이 우선 주방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경영자 의사결정이 용이하게 되도록, 그리고 수익 창출 전략 전술이 전개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는 부문의 고유 업무에 대한 생산성이 향상되도록, 그 다음 제조 타 부문에 대한 생산성화 지원 잘 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 상품 이미지 제고가 되도록 또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고객이나 거래처 신뢰감 향상, 그 다음 우수한 인재 확보 등이 되도록 추진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인풋 측면에서는 손실이나 낭비 배제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 손실이나 낭비 배제된다는 자체가 바로 사무 체질 강화하고 관계됩니다. 이런 업무 환경 정비와 적시성과 신뢰성 및 경제성 체제 구축되도록 하는 측면이 있는데, 업무 환경 정비는 청정 직장에 의한 생산성 향상, 사원의 의식 계획과 풍토 조성 등의 기회가 되도록 추진하고, 또 밑에 있는 적시성과 신뢰성 및 경제성 체제는 사무 경비 절감이 되고, 사무 인적 노사가 감소되고, 사무 간소화 또는 사무 표준화, 그 다음에 사무 업무의 신속화가 되도록 추진하고, 그 다음에 사무 품질이 향상되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지원 효율화 추구 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지원 효율화 스텝 추진 체계입니다. 여기는 제로 스텝부터 6스텝까지가 있습니다. 제로 스텝은 3.5S 활동입니다. 이는 활동 추진에 대한 준비 활동을 먼저 하고, 활동 마인드 조성, 그 다음 스텝 활동 기본 교육, 현상 분석, 3.5S 마이머신 활동, 3S 중점은 정리정돈 일상청소가 됩니다. 5S는 정리정돈 청소 청결 생활화 또는 습관화를 5S라고 합니다. 이 3정이라는 것은 정, 위치, 정품, 정량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5S 관계 눈으로 보는 관리 활동이 되도록 합니다. 그 다음 5S 마이어리어 활동이 정착되도록 합니다. 이어서 제로 스텝이 하락되면 이제 원 스텝을 추진합니다. 담당 설비 마이머신 활동을 합니다. 이 마이머신 활동을 전개하고, 설비 불합리에 대한 이 적출로 개선을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 청소 점검 급유 기준과 설비 일상 점검표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마이머신 유지관리 정착을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원스텝이 하게 되면 투스텝을 진행합니다. 업무 환경 정비입니다. 이는 업무의 자기 기록, 즉 사무 목록표와 업무 매뉴얼 활용을 하는 것이 주 내용이고, 또한 파일링 체계 구축으로서 문서 조사와 분류와 보관, 보존, 폐기 등이 단계별로 체계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참고로 여기서 보관과 보존에는 용어 차이가 있습니다. 보관이라는 것은 문서 작성 부서에서 문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관이라고 합니다. 이 보존이라는 것은 회사의 문서 주관부서, 즉 총무부에서 문서 그 보관
수호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존 연한을 그 준수해서 보존하는 것을 보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문서 주관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걸 보존이라고, 문서 작성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보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3스텝, 4스텝은 문제점 개선 대책 1차는 3스텝이고 문제점 개선 대책 2차는 4스텝입니다. 내용은 불필요 낭비 배제 원가 절감 추진입니다. 이는 자재 전략과 보유 설비 활용, 자원 에너지에 대한 전략과 사무 효율화 개선 등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5스텝은 업무 표준화입니다. 이는 업무의 매뉴얼로서 업무 매뉴얼을 작성하고, 그 다음 업무 효율화, 사내 표준화, 총점검 실시 등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스텝은 업무의 자주 개선입니다. 이는 업무 불합리한 개선 활동과 보다 높은 수준의 활동을 검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업무 지원 효율화에 대한 스텝 설계는 이 지원 효율화가 미흡한 상태에서 지원 조건 개선 활동을 하고, 또 지원 조건 준수 활동을 해서 지원이 효율화되도록 이 스텝을 설계해서 6개월 단위로 한 개 스텝씩 추진합니다. 예, 지금까지 학습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